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네이처셀입니다. 자, 네이처셀은 여러분들 결국 무엇으로 가치를 증명하고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여러분들? 이 회사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가지방률의 줄기세포 기사를 기반으로 퇴행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재생의료 전문 기업이죠. 네이처셀의 핵심 사업과 매출 구조는 줄기세포 사업 부분과 면역세포 및 재생의료 부분으로 나뉘어요. 이 회사의 심장이자 파이프라인은 뭘까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환자 본인의 지방에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해 무릎 관절각 내에 단 1회 주사함으로 연골 재생을 돕고요. 통증과 관절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이죠. 여기에 덧붙여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물질인 아스트로스템 V와 잡배증 치료제인 아스트로스템 AU 등 뇌신경계 질환으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으며 발효 음료나 화장품 등 줄기세포 배양액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기초적인 안정적인 매출원도 확보하고 있어. 결국 네이처셀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인공관절 수술 없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조인스템의 글로벌 허가와 상업화 가능성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신약 허가 여부가 기업의 실적과 직결되는 아주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최근 네이처셀 주가가 왜 이렇게 가프로 요동치고 있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브리핑해 드릴게요. 최근 뉴스에 따르면 네이처셀의 주가는 불과 한 달 새 1만원대에서 최고 3만원대까지 2배 가까이 올랐다가 최근 조정이 되면 24,000원까지 급격히 밀리는 강한 조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주가를 올렸던 핵심 뉴스는 뭐다? 조인트 스템이에요. 조인스텝이 한국 임상 3상 데이터만으로 미국 FDA의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확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과거 국내 품목허가 만료로 큰 좌절을 겪었던 조인트 스템이 추가 임상 비용 없이 미국 시장에 곧바로 도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요. 여기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바이오 USA 2026 기간 중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고 2027년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까지 공식화하면서 주가는 정점을 찍었죠. 그렇다면 주가가 고점을 찍고 다시 급격하게 짓눌리는 이유는 뭘까요? 철저하게 냉정한 리스크와 시장의 부정적 해석을 보면요. 첫째, 바이오 섹터의 고질적인 법칙인 단기 재료 소멸이죠. 미국 4개 도시 순회 설명회와 바이오 US 2026 참가라는 굵직한 대형 이벤트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거고요. 둘째, FDA 허가 신청 가능성과 최종 승인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에요. FDA가 한국 데이터를 신청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심사 적격성을 확인할 것일 뿐 실제 승인 과정에서는 여전히 깐깐한 제조 품질 관리 검증과 추가 보안 자료 요구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대감 뒤에 숨은 냉혹한 타임라인과 불확실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최근에 어때요 여러분들?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의 돈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매도한 물량이 이제 벌써 다음 테마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다음 폭등률 여러분들이 아셔서 미리 매수를 해야겠죠.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현대차의 파업 이슈, 또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 등으로 해서 이제는 자동화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는 이 로봇을 얼마나 오래 움직이느냐, 그쵸? 배터리 전력 관리주가 이제 핵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핵심 종목을 무료로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전략 리포트를 전송해 드릴 텐데요. 이 종목의 핵심 정보는 제가 오늘 영상 끝에 자세히 브리핑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조금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는 자리가 좀 무너졌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부분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고 고점, 저점, 절반인데 지금 23,500원, 27,500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23,500원. 자, 23,500원. 그쵸? 27,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결국 뭐냐면 저는 얘가 보시면 조정이 되었을 때 이 가격을 잘 지지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결국 23,500원이에요.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격 이탈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결국 여기에 지지 여부를 좀 볼게요. 이 가격이 어떻게 지지하는 봐야 되고 조정 구간은 맞아요. 조정 구간은 맞는데 결국 23,500원의 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이처셀은 여러분들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어떤 종목보다 무섭게 위아래로 요동치는 변동성의 끝판왕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떨어졌으니 무조건 오르겠지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다가는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어디인지, 현재 손실 감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리스크 관리 기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자, 구체적인 기술적 지지 가격대, 세부적인 미국 FDA 허가 신청 타임라인 시나리오, 그리고 외인들의 숨은 수급 이탈 체크 기준을 담은 특별 대응 리포트를 준비했어요. 내가 가진 평단가에 맞는 명확한 실전 대응책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있는 번호로 종목 이렇게 아니면 네이처셀 문의 주시고요. 남겨주시면 제가 철저하게 준비된 시크릿 체크 포인트를 신속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급변하는 바이오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부터 핵심 종목 무료 공개합니다.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을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장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